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밤새 영상을 만들어 아침에 방송하는 저희 채널 특성상 늦게까지 진행되는 총선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가 자료를 취합해서 아침 7시 30분에 생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저의 논평방송으로 아침 뉴스를 대체하도록 하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아침 종합 뉴스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구독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백지영이 부른 총 맞은 것처럼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의 첫 구절은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로 시작을 하고 끝 구절에서는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 어제 많은 분들이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고 죽을 만큼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고 답답하기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출구조사를 보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멀뚱히 천장만 바라봤는데요. 그야말로 참패였습니다. 오랫동안 뉴스 데일리 베스트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대사를 앞두고 희망을 말하고 바람을 말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께 보도는 해드렸지만 쉽게 결과를 예측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희망사항이 잔뜩 들어간 객관적이지 못한 허황된 예측이 구독자님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는데 그래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은 없지만 크게 이겨도 크게 져도 플러스 마이너스 15석 이상으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속 예측마저도 틀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암흑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우파 진영도 우리들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더 냉철하게 직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총선 승리는 허황된 꿈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정권을 빼앗기면 되찾기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진영뿐만 아니라 좌파 진영에도 암흑기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6년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집권당이자 친노 세력의 주축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전북지사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구청장 25석 모두 당시 한나라당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선거 패배 후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의장이 사퇴하고 김근태 의원이 의장직을 맡아 수습에 나섰으나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해 7월 10일 열린 재보궐선거에 마저 연패하면서 치명타를 입었고 그 후 2007년 탈당 릴레이까지 본격화하며 해체 수순을 밟았는데요. 결국 2003년 11월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2007년 8월 대통합민주신당에 통합되면서 3년 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53대 81로 대패를 했고 여기에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18석을 더하면 그야말로 보수진영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19대 총선 역시 보수진영의 승리였지만 박근혜 체제의 새누리당 152석, 한명숙 체제의 민주통합당 127석, 진보신당 13석으로 다소 약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총선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해 새누리당의 압승을 점치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자중질환으로 122석에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좌파 진영의 승리로 끝났고 결국 이런 국회의 의석 분포가 형성이 되면서 헌전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탄핵의 광풍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수우파 진영의 몰락은 마치 10여 년 전 좌파 진영의 암흑기를 꼭 빼닮은 듯 또 마치 데자부 현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괴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한 것이죠. 마치 2006년 5.13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열린우리당처럼 말입니다. 이때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6년 열린우리당이 더 망했지 광역자치단체장 하나만 당선되고 모두 내줬으니까 그때
처절함이 지금 자유한국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 같은 유인태 전 의원의 말처럼 12년 만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3년 차에 열린 21대 총선에서 정동영의 열린민주당이 패하고 통합민주당이란 간판을 새로 건 것처럼 자유한국당이란 간판을 내리고 미래통합당이란 간판을 새로 내걸었지만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단 한 번에 뒤집기는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좌파 진영은 어떻게 해서 이 긴 암흑기를 끝내고 집권 여당이 되고 정권 심판 성격의 총선에서마저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특징적이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8년 총선 패배 후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영국 보수당을 찾아갔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노선을 중도로 변화했고 2010년 총선에서 노동당을 물리쳤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2013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종전 민주통합당 강령에 있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내용이 사라지고 한미 FTA 재검토 등의 공약도 삭제가 됐습니다. 반면 경제성장에 대한 강령이 강화가 됐고 안보에 대한 내용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현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도 방위 역량 강화 및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 중도층을 대거 흡수한 뒤 집권에 성공해 숨겨왔던 좌파 본연의 발톱을 드러내며 급격한 좌경화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민주당 세력이 암흑기를 벗어나는 과정들을 되짚어보면 결론적으로 일단 친노 세력은 스스로 패족이라고 선언하고 정치권에서 퇴장했습니다. 자, 물론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활한 후 다시 많은 인사들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일단 국민들의 눈앞에서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 또한 급진좌파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결과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고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 세력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앞세워 그동안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좌파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이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쏟아내는 좌파 정책에 동화되어 갔고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 싫던 좋던 이게 현실입니다.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의 많은 실정들이 경제 지표라던가 외교적 고립이라던가 또한 각종 게이트로 표면화됐는데도 이미 동화돼 버린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정권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은 다시 보수의 민심으로 중도의 민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찍은 사람들은 우리 우파 성향 국민들과는 전혀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옆집 아저씨,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 우리 아들, 딸의 대학 친구들 모두 우리들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대한민국 좌경화가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패배 이후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가 없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이후 30년 만에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자리를 모두 내준 참패를 당하자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게 전부였고 이번 총선에서 탄핵 찬성파이건 탄핵 반대파이건 불출마 선언과 컷오프가 있었지만 그 때를 벗기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분이 부족했던 무리한 통합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른바 절대적 지지층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지도 못했습니다. 즉 집토끼들의 마음도 확실히 얻지 못했고 산토끼들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완전 오른쪽에 있는 우리공화당과 기독자유통일당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탄핵 부정과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참패했고 대표적 탄핵 찬성파인 주호영 후보가 대선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에 선전한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구호가 대구에서마저 외면당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 패배까지 현 더불어민주당도 10여 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으니까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이른바 우파 정권 10년, 좌파 정권 10년, 즉 10년 주기설에 도취되어 있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의 오늘날의 위기는 구조적 측면에서부터 비롯된 뿌리 깊은 붕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을 지탱하는 세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이념 구도, 지역 기반 이 세 가지가 보수 정당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제는 정말 직시해야 합니다. 우선 이념 구도에서는 반공정신과 산업화의 상징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조선 이른바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로 반공보수의 가치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이 아직 정전 상태로 더군다나 우리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고 심각한 이념의 공격을 받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년간 이어져 온 긴장 상태가 이완돼 이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뉴스마저도 더 이상 큰 뉴스거리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은 이제 등 따숩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국가가 좀 뭘 좀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들을 가진 국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나라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 생각하는데 실상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지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성장보수와 반공보수를 따르는 골수 보수 우파 세력 30% 정도만으로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이제 어렵게 됐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반공 그리고 성장이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시대성에 맞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하는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구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좌파 정당에 비해 꾸준히 우위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영호남 인구 차이에서 비롯되는 지역구도에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악재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유리하게 세팅된 판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 총선 결과에서 절실히 느끼셨다시피 PK와 TK를 일정 부분 사수하기는 했지만 수도권에서의 패배가 전체 총선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시 말해 보수 진영에 유리했던 지역구도가 수도권이 그야말로 험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불리한 지역구도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민주당이나 정부의 실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지율을 그들이 잃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더 이상 전체적인 지역구도에서 보수 정당에 유리할 게 전혀 없다라는 점입니다. 저에게 대해 전라도 지역은 철옹성을 지키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대구에서 김부겸이 당선된다던가 부산에서 김경수 오거돈이 당선된다던가 하는 영호남의 불균형 또한 불리한 지역구도의 또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PK와 TK 지역분들이 조금 더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지역구도 타파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전라도가 아직 철옹성인 상태에서 영남 지역만 문을 열어 제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처절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참혹한 총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말을 하면서도 그 충격이 쉽게 가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2년 뒤면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 권력과 지방의회 권력을 저들이 다 틀어진 상태에서 2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큰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사를 돌이켜볼 때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어둠에 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보이는 빛이 더 눈부시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암흑기를 우리 모두가 잘 버텨내서 대선 승리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많은 상처와 절망을 느끼셨겠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명감을 잃지 마시고 하루빨리 충격에서 헤어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3년보다 앞으로 더 험한 길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저희 데일리베스트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가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우파 진영에 대한 더 큰 위협과 탄압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절대 굴복하거나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해지시길 간곡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